UFC 미들급에서 타이틀 10차 방어 기록을 세우며 한 시대를 풍미한 앤더슨 실바. 전성기 시절 그는 적수를 찾기가 힘들 만큼 무적의 포스를 뽐내고 있었고, 라이트 헤비급에서의 경기들도 모두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며 타격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선수인데요. 타고난 동체 시력과 감각을 바탕으로 한 앤더슨 실바의 타격은 다른 선수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으며, 따라하려고 해도 웬만해서는 따라할 수 없는 천재형 타격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앤더슨 실바의 경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대를 도발하거나 농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타격을 집어넣기 위한 셋업의 과정이고, 투신이라 불리는 앤더슨 실바도 분명 약점이 존재하는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지루한 경기 때문에 여러 번 야유를 들었던 것도 나름대로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성기 시절 앤더슨 실바의 움직임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도르입니다. 바로 가시죠! 앤더슨 실바는 UFC에 입성하기 전부터 지금의 스타일과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보통 카운터에 자신이 있는 경우 선제 공격보다는 상대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틈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지금도 보시면 거리를 유지한 채 신중하게 기회를 엿보다가 상대의 프런트킥 타이밍에 안면이 열리는 것을 노리고 왼손을 집어넣습니다. 데미지로 움직임이 느려진 것을 눈치채자 실바는 압박을 시작합니다. 거리를 벌리던 초반과 달리 슬금슬금 전진하면서 카운터를 노리죠. 그러나 킥캐치를 당한 실바가 테이크다운을 허용하고 그라운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위기에 몰리는데요. 다행히 커팅으로 인해 경기는 중단되었지만, 만약 이대로 경기가 진행되었다면 완력에서 약점을 보이는 실바이기에 결과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실바의 약점은 다음 경기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프로레슬러 출신인 알렉산더 오츠카를 상대로 무게중심이 떠있는 스탠스를 취한 실바는 너무나 쉽게 테이크다운을 허용하고 오랫동안 하위 포지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특유의 유연성을 앞세워 적극적인 서브미션 시도를 통해 점수를 만회하기는 했으나 다음 라운드에서도 똑같은 그림이 반복되었고, 관점에 따라서는 실바가 패했다고도 볼 수 있을 만한 양상으로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실바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자신의 장기인 타격에 더욱 집중하면서 투신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데, 카를로스 뉴턴과의 시합에서 실바의 그런 타고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무게중심은 떠있고 발 사이의 간격이 좁아 태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바. 나름대로 팔을 내리고 자세를 낮춰주면서 뉴턴의 태클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프롤을 확실하게 치지 못하며 그라운드로 끌려가고 5분이 넘도록 하위 포지션에서 지배당하며 승기를 거의 내주게 되는데요. 브레이크 선언 이후 실바의 선택은 거리를 벌리는 게 아니라 스탠딩에서의 압박. 타격전에서 우위에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주먹을 섞어주며 뉴턴이 스탠딩 상황을 피하기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뉴턴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초반에 잘 먹혀들었던 태클밖에 없는데요. 예상대로 뉴턴은 태클을 시도하고 타이밍을 캐치한 실바가 엄청난 플라잉 니킥 한 방으로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물론 당시만 해도 타격가와 그래플러로 확연하게 구분되던 시기였기에 셋업 없는 태클에 어렵지 않게 카운터가 가능했던 상황. 그러나 제대로 타이밍을 읽고 플라잉 니킥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앤더슨 실바 같은 재능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좀처럼 태클 방어에 대한 약점이 고쳐지지 않던 실바는 타격 실력을 보여주지도 못하며 패배를 당해버리고 연거푸 서브미션을 허용하며 반쪽짜리 파이터의 면모를 보이기도 하지만, 확실히 타격만큼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함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상황에서 UFC에 입성한 앤더슨 실바. 유독 레슬러들이 많은 UFC 무대이기에 실바의 성공은 다소 의심스러워 보였는데요. 그러나 데뷔전에서 크리스 리벤을 만난 실바는 단 한 경기 만에 자신의 압도적인 타격 실력을 만천하에 알립니다. 사이드 스텝을 밟으며 거리를 떨어뜨리는 실바. 투우사가 투우를 하듯 리벤의 펀치를 흘려내고 밸런스가 무너진 자세에서 순간적으로 뒷발을 딛고 카운터를 맞춥니다. 다시 한번 중심이 떠있는 상태에서 스위치로 프레임 만들고 펀치내는 실바. 전혀 펀치를 칠 수 없을 것 같은 자세에서도 순간 센스로 피니쉬를 만들어내고 이 한 경기로 인해 자신의 타격 클래스를 입증합니다. 실바는 이어지는 다음 경기에서 미들급 챔피언에 도전합니다. 1분이 넘는 시간 동안 상대의 공격을 기다리는 실바.
긴 팔을 이용해 프랭클린의 머리를 낚아채고 빰 클린치를 단단히 유지한 채 니킥을 날립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팔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같이 빰 클린치 싸움을 해주거나 배를 붙여서 니킥을 저지해야 하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프랭클린.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프랭클린이 쓰러지고 앤더슨 실바가 UFC 2경기 만에 미들급 챔피언에 오릅니다. 다음 경기에서 실바는 레슬러 출신인 트래비스 루터를 만납니다. 이번에도 상대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실바. 아무런 셋업 없는 태클을 일단은 방어해내고 유턴에게 선사했던 플라잉 니킥을 시도하지만 정강이에 걸리면서 그라운드로 끌려갑니다. 오랫동안 컨트롤을 당한 끝에 마운트까지 허용하는 실바. 2라운드에도 어김없이 태클이 들어오고 비슷한 양상이 반복되나 했으나 업킥 후 트라이앵글 초크를 통해 탭을 받아냅니다. 리치 프랭클린과의 2차전에서도 실바의 움직임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상대를 기다리고 확실한 찬스가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주먹을 뻗지 않죠. 머리를 밀어 몸에 붙지 못하게 만들면서 태클 막아내는 실바. 조금이나마 테이크다운 방어가 나아진 모습인데요. 무려 5분여간 기다리기만 하던 실바는 타고난 동체 시력으로 공격을 피해내고 프랭클린의 양팔이 내려간 순간을 정확히 캐치하여 니킥을 적중시킵니다. 기회를 잡은 실바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마무리를 지어버리죠.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앤더슨 실바의 움직임에 대해 분석해보자면 우선 타고난 카운터 감각과 창의적인 공격을 실행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의 공격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특징이고 부족한 태클 방어에 대해서는 의외성이 짙은 공격으로 한 방을 노리거나 포지션 싸움이나 이스케이프보다는 적극적인 서브미션 시도로 점수를 만회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앤더슨 실바는 그런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왜 먼저 들어가지 않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MMA에서는 선제 공격을 하는 쪽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글러브가 작아서 방어에 틈이 많이 생기고 한 방이 위력적인 MMA는 다른 타격 종목에 비해 위험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들어가는 쪽보다 기다리는 쪽에서 카운터를 맞추기가 더욱 쉽기 때문에 과감한 선제 공격을 하기가 부담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마크 헌트처럼 월등한 펀치력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먼저 들어가기가 힘든 것인데 선제 공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뤄보기로 하고 다시 앤더슨 실바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때마침 실바는 자신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댄 핸더슨을 만납니다. 탄탄한 레슬링 실력에 미들급에서 누구보다 강한 펀치력을 지닌 핸더슨은 분명 위협적인 상대임이 분명한데요. 그런 핸더슨도 실바의 카운터를 경계하며 섣불리 주먹을 내지 못하고 실바 역시 철저하게 기다리면서 두 선수는 2분이 넘도록 대치합니다. 그러다 실바가 먼저 빰 클린치를 시도하지만 이를 핸더슨이 허리를 싸잡아 넘겨버리고 남은 시간 내내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실바의 과감한 선택이 손해로 돌아온 것이죠. 2라운드에는 핸더슨이 펀치 교환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실바가 일방적으로 이득을 가져갑니다. 팔이 길고 허리를 곧게 세운 실바는 거리와 시야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고 여기엔 타고난 타격 센스를 앞세워 한순간에 그로기를 만들어버리죠. 결국 실바에게 먼저 타격으로 들이댄다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라는 게 증명된 셈인데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실바 입장에서는 상대가 들어와 주기만을 기다리는 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실바는 이어지는 경기에서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라이트 헤비급 제임스 어빈을 상대로 1분여간 대치하던 실바는 참지 못하고 어빈이 로우킥을 날리자마자 카운터 한 방으로 경기를 끝내버렸는데 실바의 반응 속도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 있었던 경기이죠. 이런 경기들이 쌓여가면서 실바를 상대하는 선수들은 더욱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는 순간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선수들이 인지하면서 웬만해서는 공격 시도를 하지 않는 양상이 펼쳐지게 되었고 패트릭 코테와의 경기에서는 두 선수 모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2라운드 내내 야유만 받다가 코테가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허무하게 끝이 나버렸죠. 또한 탈레스 레이테스와의 경기에서도 시종일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언론으로부터 일부러 경기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대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실바이기에 자연스럽게 대치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실바는 이런 5대5 대치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포인트를 따내는 옵션이 없고
상대의 공격을 끌어내는 기술도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루한 양상이 펼쳐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원거리 대치 상황에서 이득을 보는 움직임이나 상대를 이끌어내는 기술은 볼카노프스키와 리온 에드워즈, 정찬성 선수를 비롯하여 코리안 좀비 MMA 선수들이 잘 활용하는 편인데요. 이에 대한 분석 또한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바의 경기는 재미의 극과 극을 달리게 됩니다. 제임스 어빈에 이어 두 번째로 라이트 헤비급 경기를 가진 실바는 도발로 그리핀의 공격을 유도하고 압도적인 반사신경으로 너무나 쉽게 카운터를 때려버리죠. 심지어는 두 발이 동시에 움직이는 백스텝이 아니라 뒤로 걸어가는 자세, 즉 그냥 서 있는 자세에서 팔로만 내지른 펀치로 그리핀을 꺾어버린 실바. 이렇게 경악할 만한 장면을 만들어냈는데도 그는 다음 시합인 데미안 마이아와의 경기에서 엄청난 야유를 받게 되는데, 대신 실바는 그동안 잘 활용하지 않던 킥을 적극적으로 써주면서 라운드마다 포인트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고, 이를 토대로 판정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벨포트를 앞차기로 무너뜨리며 또다시 경악스러운 장면을 연출해버린 실바. 그는 라이트 헤비급 세 번째 경기인 스테판 보노와의 시합에서 자신의 진가를 제대로 발휘합니다. 보노의 팔꿈치를 올려주면서 태클 방어하는 실바. 케이지에 등을 댄 상태에서 머리 움직임만으로 펀치를 흘려내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만 주먹을 맞춥니다. 스스로 케이지를 등지면서 들어오라고 도발하는 실바. 이런 게 카운터를 위한 셋업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보너는 미끼를 물어버리고 시도하는 공격은 모조리 카운터로 돌아오는데 계속해서 무리하게 들어가다가 결국 KO를 당해버립니다. 여기까지 UFC에서만 16전 전승을 달성하며 무려 6년 동안이나 패배하지 않은 실바. 그동안의 경기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차일소넨처럼 뛰어난 레슬러가 아니라면 타격으로 실바를 상대한다는 것은 도무지 답이 없어 보였는데요. 그런 실바에게 천적과도 같은 선수가 나타났으니 바로 크리스 와이드먼입니다. 라운드 초반 태클 성공시키는 와이드먼, 하체 관절기를 시도하다 그라운드에서 탈출을 허용하고 자연스럽게 대치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실바가 팔을 내려 미끼를 던집니다. 머리를 숙이자마자 니킥으로 반응하는 실바. 깊게 들어오기를 바라지만 와이드먼은 원거리를 유지하고 대신 멀리서 던진 주먹이 실바의 안면에 닿습니다. 애써 웃으며 도발해보는 실바. 자신이 카운터가 닿을 수 있는 거리까지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와이드먼은 발을 거의 붙인 상태에서 펀치를 던지는데 이게 계속해서 유효타로 들어가고 대치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와이드먼이 이득을 취하면서 언제나 느긋하던 실바가 오히려 초조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하여 실바는 다소 무리해서 도발을 시전해버렸고 자신의 펀치 거리보다 먼 거리에서 던진 주먹에 맞아 KO를 당하게 되었죠. 정리하자면 여러 번 설명드렸던 대치 상황에서의 부족한 옵션이 실바의 발목을 잡은 셈인데요. 아쉬운 점은 펀치 카운터에 너무 의존하기보다 킥을 위주로 풀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인데, 공교롭게도 와이드먼과의 2차전에서는 로우킥을 차다 정강이가 골절을 당하면서 실바의 내리막길에 가속도가 붙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실바의 성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새 나이는 40을 훌쩍 넘겨버렸고 타고난 신체 능력이 장점이던 실바이기에 노화에 따른 신체 능력 저하는 다른 선수들보다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왔죠. 또한 닉 디아즈와의 경기 이후 약물 사용이 적발되면서 그동안 보여줬던 동물적인 움직임이 약물의 힘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진실은 본인만이 알고 있겠지만 어쨌거나 다른 선수들과 확연하게 차별화되는 선수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투신으로 불린 사나이, 미친 타격 능력으로 UFC를 평정했던 앤더슨 실바의 경기와 테크닉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무게중심이 뒤에 있는 상황이나 양발이 나란히 있어 펀치에 힘을 싣기가 어려운 자세에서도 KO를 만들어내는 실바. 이렇게 타격에 대한 기존 상식을 뒤엎는 움직임이 투신이라는 별명을 얻게 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저희 채널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저는 차도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